언니 욕하는 물어봐라. 언니야 쓰시니까 지우신 거 아니야? 써주질 않아. 써주질 않아. 야 그래서 지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쓸 수 없으니까 아세요? 그래. 너무 애기나 이게 안 좋아? 필기감이 안 좋은 거냐? 필기감이 어떤데? 자, 여러분 4페이지 가가지고 4페이지에 이거 예제 문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연습 정도 해본다고 생각하시고 거듭제곱근 중에서 뭐 실수인 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어? 몇 번이에요? 4페이지요. 4페이지 그냥 애기 문제들. 네? 아니에요. 애기 문제는 안 푸는 거 아니에요? 어? 나는 안 풀지만 너네 풀어야지. 여기가 그냥 선생님 풀어주잖아요. 아, 이거 그냥 애기 문제니까 연습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고. 개수 개수. 좀 외워놔야 되는 제가 답을 쭉 써드릴 테니까 찾아보시고, 해보시고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나마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번에 3번 같은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홀수 제곱근인 경우에서는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결과물로 마찬가지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 거듭제곱근이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얘네들에 대한 뭔가 계산도 알아볼 거고요. 여기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 0보다 커야 되고요. mn은 일단은 정수여야 됩니다. 일단은 나중에는 얘를 또 확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n제곱근 a. 그리고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수학 배우는 거니까 수학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수학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서 뭔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 수학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인간이 당연하게 느끼는 걸 그대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n수루트 a랑 n수루트 b를 이렇게 곱했을 때 이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면, 일단 결론부터 써보자면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뭔가 인간의 사고력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되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뭔가 둘 다 n이고 둘 다 이렇게 n수루트니까 그러면 그냥 한 방에 제곱근을 하면 안 되겠는가? 이 당연한 사고를 그대로 쓰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수학 공부하실 때 뭔가 당연해 보이는 것들 있잖아. 그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그 증명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이 되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증명을 지금 한번 해볼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 증명 과정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분들도 아마 그때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증명 과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받아들이는 게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은근히. 자, 이거 증명 어떻게 할 거냐면 nth 루트 a라는 애를 p라고 한번 놓아볼 거고, 밑에 증명 써져 있죠? nth 루트 b라는 애를 q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 서술형 시험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고요, 혹시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입시 과정 중에서 그 수리 논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수리 논술을 선택하는 경우에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사고냐면은 당연해 보이는 걸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야. 내가 이거 정규반에서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거 있지, 3분의 5가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죠? 1과 3분의 2 이렇게 쓰는 거. 이거 가분수 대분수 막 해가지고 옛날에 했었잖아. 이거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거 되게 어렵다, 생각보다. 여러분 이거 설명을 해보잖아.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이런 당연해 보이는 거를 설명하는 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도 이 과정을 한번 잘 고민을 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걸 보이기 위해서 nth 루트 a를 p라고 놓고 nth 루트 b를 q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a의 값은 p의 n승이고요. a의 값은 p의 n승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값은 q의 n승입니다. 참고로 증명은 그냥 이거 하나만 할 겁니다. 뒤에 것들은 뭐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도 되고, 뭐 저는 그냥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ab라는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지. ab라는 값은 뭐가 될 거냐면 p의 n승 곱하기 q의 n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냐면 p, q의, 자, 내가 이렇게 썼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되는지를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증명이라는 걸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 한 줄을 쓸 때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들 수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 nth 루트 a가 p다. 그럼 a는 p의 n승이다. 이건 왜 그런 건가? 얘 이유는 뭐냐면 거듭 제곱근의 정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초에 나는 거듭 제곱근을 이런 거라고 정했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이런 거라고 정했기 때문에 얘가 가능한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겠고요. 뭐 이거 두 개 곱해서 요거 되는 거야? 그냥 곱하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건 왜 그런 거냐? 이거에 대한 근거를 들 수가 있어야 돼. 얘는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이 배웠던 지수법칙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똑같은 n 돼 있으면은 얘네를 한 방에 묶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배웠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근거들을 여러분이 들어보실 수 있어야 돼.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당연한 내용이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최종 결과물로 그냥 이게 나오거든? nth 루트 ab가 pq다. 이 결과물이 나오거든? 위에다 쓸게 그냥. 자, 얘는 왜 그런가? 여기서 이걸로 넘어가는 여기는 왜 그런가? 얘도 마찬가지 거듭제곱근의 정의 때문에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PQ를 n번 곱했더니 AB가 나온 거잖아. 그럼 PQ는 뭔가? AB의 n제곱근이라는 거예요. 거듭제곱근의 정의. 그래서 이런 사고 과정을 한 번쯤 거치셔야지 이 증명이나 수학에 대한 그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수학이라는 건 생각보다 어떤 느낌이 많으냐? 당연한 걸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것들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그렇게 씨름을 한 거야. 이거 왜 되냐고. 이거 가지고 그렇게 씨름을 한 거예요.
이걸 있잖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하려면 내가 알기로는 진짜 A4 용지 한 10장 이상은 필요하거든?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거야. 약속이거든, 사실. 근데 약속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진짜 길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수학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요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 사고력이 많이 향상이 되니까 뒤에 증명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th AB가 PQ인 건 알았는데 그럼 PQ가 뭐냐? 각각 nth A랑 nth B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되게 단순하고 당연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증명 과정은 은근히 좀 복잡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나눗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방에 nth 루트 해주시면 됩니다. 얘네들 한 방에 계산하고 그 다음에 3번 이제부터는 증명은 딱히 안 하긴 할 겁니다. 자, 얘 값은 뭐가 되냐면 m을 안에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뭔가 상식적으로 당연해 보이는 것들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의미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긴 한데 얘의 의미는 뭐냐면 거듭제곱근을 하고 걔를 거듭제곱하나 거듭제곱한 다음에 거듭제곱근을 취하나 그 결과가 완전히 같다는 소리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말의 의미. 거듭제곱근을 먼저 하고 거듭제곱을 하든 거듭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거듭제곱근을 씌우든 똑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의미도 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4번. 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보실 텐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루트 4, 이런 거. 루트 4. 얘는 결과가 뭐가 될 거냐면은, 루트 안에, 자, 뭐 여기 안에 거 먼저 계산해주면은, 루트 4는 2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얘는 이제 뭐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랑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4제곱근 4. 왜냐면은, 이렇게 숨겨져 있거든, 사실. 저 루트라는 거는 여기 들어있는 게 1이 아니라 2예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거 진짜 애들 많이 헷갈려 하거든? 헷갈리면 안 돼요. 처음에만 헷갈리는 거긴 한데,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요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면은, nth 루트 a가 돼요. 얘네들이 곱하면 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세제곱근 루트 5. 얘는 6제곱근 5인 겁니다. 6제곱근 5. 여기 이제 2가 숨겨져 있는 거야. 얘는 2제곱근인 거다.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세제곱근 루트 5 같은 경우는 3, 2를 곱해서 6제곱근 5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M이 먼저야, N이 먼저. NP. NP 루트 A의 MP죠? MP. 얘 값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거 아마 지금 한번 배우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분수 쪽으로 계산이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분수 쪽으로 계산하는 건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다. 얘네들 각각 증명을 심심하면 한 번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보면 해보세요 한번. 재밌을 수도 있고 안 재밌을 수도 있고. 이게 참 마음이 아프게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이게 공부가 재밌어야 된다. 그쵸?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야. 수학도 재밌으셔야 되거든? 근데 그 재미를 찾는 방법이 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는 문제를 풀면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티처스에도 되게 비슷한 사람이 나왔는데, 어떤 애가 미국에 있다가 유학 갔다가 돌아온 막 그런 애였는데, 막 하나하나 다 증명을 하려는 거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아까 이거 있잖아, 이거. 이게 그 사람은 증명을 원하는 거야.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거 증명 안 하면 자기는 모르겠다고. 증명하는 게 너무 재밌대, 그 사람은.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재미를
혹시나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르는 거야, 진짜로. 이거 증명하는 과정이 뭔가 증명이라는 게 촥촥촥촥 계산해서 마지막에 딱 떨어졌을 때 오는 그 약간의 쾌감이 있거든? 근데 그 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혹시나, 개인이.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셔야지, 어쨌든 해야 되잖아. 우리 3년 동안 해야 되잖아. 어쨌든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아마 재미없긴 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나는 재밌긴 해.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나올 건데, 우리 좀 있으면은 이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지수 형태로 나타내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근데 그거 배우고 나면은 사실 뭐 이 성질들은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라서 좀 이따가 그거 배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제 문제 한번 풀어 볼 텐데, 제가 이거 한번 풀어 보시죠, 여러분. 여기에 제가 써놓은 성질들 보시면서 한번 쭉 풀어 보세요. 모르겠으면 앞에 이거 성질 써져 있는 거 보시면서 여기 있는 예제 3번 문제 한 번쯤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 4번은 제가 좀 이따가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거 나머지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참고로 오늘 클리닉은 1시에 수업 마쳐요. 1시에 수업 마치면은 뭐 밥 먹고 오시고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 시간 있으니까 그때 뭐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규반 있으신 분들은 숙제 남은 거 열심히 하시고. 여기 앉아있을 거면 앞으로 와. 여기 앉아있을 거면. 아니면 일어나든지. 앉아있을 거면 앞으로 오고. 아니면 일어나. 응? 뭐라고? 갔다. 그리고 뭐 좀 빨리 푸셨으면은 뒤에 문제들 그냥 한번 쭉 풀어보세요. 뒤에 문제들. 자, 한번 해볼게요. 3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시면은, 3번 문제는 세제곱근 5의 6승.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3번 성질 활용하시면 되겠지. 세제곱근 5의 6제곱,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곱해서 5의 6승이 나오는 애가 뭐겠냐? 3번 곱해서 5의 6승이 나오는 애는 5의 제곱이 되겠죠. 5의 제곱을 3번 곱하면 5의 6승 나오게 되겠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저기에 있는 4번입니다. 4번 성질. 그래서 루트 4제곱근 256이니까 얘는 8제곱근 256이 되겠다. 이렇게 8제곱근 256. 근데 이제 256이 2의 8승이니까 얘는 8제곱근 2의 8승이 되겠고, 8번 곱해서 2의 8승 나오는 애는 2겠죠. 그래서 얘는
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나? 마이너스 2도 8번 곱하면 2의 8승 나오는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짝수인 경우는 이렇게 쓰는 순간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얘가 안 되는 거야. 8번 곱해서 마이너스 2의 8승이 되는 애는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지만 얘가 짝수인 경우 이렇게 쓰면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무조건 양수.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무조건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루트 81 하면은 4제곱근 81이 되겠고 곱하기 6제곱근 64. 자, 이런 식으로 또 바뀌게 되겠죠.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자, 얘는 이제 저 5번 성질 쓰는 거야. 9제곱근 5의 6승은 뭐와 같을 거냐면 3제곱근 5의 제곱과 같겠고, 3제곱근 5의 제곱. 그 다음에 6제곱근 5의 제곱, 6제곱근 5의 제곱, 6제곱근 5의 제곱은, 말하기 너무 힘드네. 세제곱근 5, 이렇게 되겠죠. 6이랑 2, 이렇게 약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얘는 세제곱근 5의 세제곱이 됩니다. 왜냐면은, 요 성질 때문에, 1번. 그래서 이게 결과물이 맞다. 그래서 뭐 식 간단히 하는 거는 연습만 좀 많이 하시면은 되게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 연습해 보시면은 좋다. 자, 그 다음에 4번 대소비교. 대소비교. 네제곱근 3, 세제곱근 2, 6제곱근 6,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하래요. 여러분이 아직 절대부등식 이런 걸 배우지 않아가지고 크기 비교하는 방법을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다. 근데 내가 크기 비교하는 법 먼저 하나 알려줄게. 자, A와 B, 예를 들어 얘네 둘이 크기 비교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빼는 거야. 얘를 빼가지고 이게 0보다 크냐, 작으냐, 요거 두 가지 판단해 주시면은 A가 큰지 B가 큰지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소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둘을 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뭐가 있을 거냐면 얘네를 나눠보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긴 해. 얘를 나눴을 때 이게 뭐 1보다 크냐 1보다 작으냐 요런 거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양변에 다시 B 곱해주면은 A가 큰지 B가 큰지 알 수 있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주의해야 하셔야 되는 건 둘 다 양수일 때 좀 따져주셔야 됩니다. 또는 뭐 둘 다 음수일 때는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야 되긴 해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둘 다 양수일 때 이 나누는 걸 사용하시면 좀 괜찮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얘네들을 그 책에서는 보통 제곱까지만 나와 있는데 n번씩 곱해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A와 B가 모두 양수여야 되긴 해요. 이 상황에서 얘네 둘을 뭐 빼거나 아니면은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좀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집합명제 가서 다시 좀 자세히 할 거고요. 근데 얘네들 한번 보니까 이거 사고란 말이야. 얘네들을 보니까 첫 번째로 빼서 뭔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확인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죠? 이거 값이 뭔지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빼기도 좀 힘들고요. 나누기 뭐 셋 다 양수긴 하니까 나눠보자고 해봤자 나눠도 뭔가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얘네들의 형태를 좀 통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대소비교, 특히나 여기 지수 나중에 로그에서도 나와. 대소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형태 통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얘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한번 잘 보세요. 4제곱근 3이라는 애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2제곱근 3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나? 아까 전에 요 성질에 의해서 아까 전에는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만 했지만 이렇게 똑같은 걸 곱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지수와 제곱근에.
그 다음에 이 세제곱근 2는 그럼 뭐가 될 거냐면 12제곱근 2의 4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 거냐면 12제곱근 6의 제곱이 되겠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지? 지금 이 형태 통일이라는 게 뭘 통일한 거냐면 거듭 제곱근의 얘네들, 여기 이제 거듭 제곱근 몇 번 곱해서 나올 건가 요거를 통일을 시켜주는 거야. 그럼 이거 통일시켜줬을 때 이 결과물들이 얘가 12제곱근 27일 거고요. 얘는 12제곱근 16일 거고 12제곱근 36입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제일 크고 얘고 얘다. 왜죠? 이거 왠지 알아요? 이거 근거는 뭔지 알아? 12번 곱해서 얘는 이제 얘를 12번 곱하면 36이 될 거고, 얘를 12번 곱하면 27이 될 거고, 얘를 12번 곱하면 16이 될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결과물로 뭐가 될 거냐면 얘가 이제 첫 번째로 큰 애고, 얘가 두 번째로 큰 애고, 얘가 세 번째로 큰 애다, 요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여기 안의 값이 크면 더 크다고 얘기할 거거든? 자, 이 근거가 뭐냐? y는 x의 12승이라는 이런 함수를 그려보면은 이 함수 생겨먹은 게 위로 올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증가함수란 소리거든? 그치? 근데 이 증가함수 상황에서 얘네들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 36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27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16이 있을 거야. 16 맞지? 그럼 각각에 대해서 얘가 12제곱근 36이겠고, 얘가 12제곱근 16이겠고, 얘가 27이지. 27이겠고, 얘가 12제곱근 16이겠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36, 27, 16 요렇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 x값도 똑같이 이렇게 커질 거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무슨 소리냐? x는 12승이라는 함수가 증가함수라서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당연한 소리 같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지수로그 함수 배울 때, 얘들아, 지수로그라는 함수를 배울 때 이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지금 잘 생각해야 된다. 그냥 당연하게 얘가 이렇게 크다, 뭐 당연한 얘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근데 그 근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이게 증가함수라 되는 겁니다. 얘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y값이 크면 x값도 똑같이 큰 거예요.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가야 돼? 안 가도 돼? 그래. 그래, 하나라도 더. 아시겠죠? 저 증가함수의 논리, 감소함수의 논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지수로그 함수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사실상 거듭제곱근을 배운 이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듭제곱근을 왜 배우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사실 얘가 목적이거든. 이 지수단원의 목적. 제일 중요합니다. 지수단원의 목적, 지수의 확장. 자, 첫 번째로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할 거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요런 걸로 확장을 시켜줄 거예요. 이런 거 아직까진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 더 나아갈 겁니다. 자, 첫 번째로 a의 0제곱, 특정 수에 대해서 a의 0제곱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애는 뭐가 될 거냐면, 자,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a의 0제곱은 1이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승 분의 1이야.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이거 보통 여러분이 많이 놓치는 게, 이런 어떤 성질들을 얘기할 때 조건을 진짜 많이 놓치거든? 근데 이 조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은 양의 정수여야 돼.
지금 우리가 이렇게 0승과 마이너스 n승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a는 0은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은 양의 정수여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수법칙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여기서부터는 뭐 증명이 뒤에 있긴 한데 뭐 한두 개만 하고 또 굳이 안 할 것 같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수법칙 있죠? 얘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얘는 a의 m 플러스 n이 되고, a의 m승 나누기 먼저 나누기 a의 n승, 얘 값은 a의 m 빼기 n. 그 다음에 a의 m승의 얘는 a의 mn. 그 다음에 ab의 n승은 a의 n승, b의 n승. 자, 각각 이렇게 여러분이 배웠던 자연수에서의 지수법칙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얘들아, 얘를 있잖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정하면 그대로 다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연수에 대한 지수 법칙만 배웠었고 자연수의 지수만 다뤘었는데, 이 자연수 지수를 음의 정수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예제 5번에 2번 같은 경우, 얘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빠르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3승, 요런 애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2분의 1에 세제곱분의 1.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거 계산할 수 있으시죠? 번분수 계산.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주면 8분의 1 분의 1. 그래서 얘가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역수로 뒤집힌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로 뒤집히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예제들은 사실 이 지수법칙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방식 그대로 계산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얘를 이제 확장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수로 확장한 거고, 이 다음에는 유리수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유리수가 뭔지는 아시죠? P분의 Q, 분수예요, 분수. 유리수는 그냥 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유리수 지수에서는 조건이 바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유리수 지수에서는 조건이 바뀝니다. 여기서는 A가 0만 아니면 됐었거든? 근데 지수가 유리수로 갈 때는 무조건 A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뭐 밑에 B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MN이 정수. 이 상황에서 뭐가 성립하느냐. 자, A에 M이 아래. 와, 이거 이삭 토스트 2개 날아갔다 진짜로. 와, 무슨 일이지 오늘? 습해서 그런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A에 2분의 3승. 이거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런 거 이제 어떻게 계산하실 거냐면, 자,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하려고 거듭제곱근 배운 거야. 이거 하려고 거듭제곱근 배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렇게 정하는 이유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은 당연한 게, n제곱근 a의 m승의 의미가 뭐냐. 얘는 n번 곱해서 a의 m승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뭔가 우리 지수법칙처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n승 해주면은, 이게 a의 m승이 나오려면은 뭔가 이게 분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쵸? 이게 그거야. 상식적으로 좀 당연해 보이잖아. n 곱해서 없어지면 m 딱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되겠고, 특별하게도 그래서 얘 값은 아까 얘기했던 거 2제곱근 a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조금 특별하게도 a의 n분의
n분의 1승 얘는 뭐가 될 거냐면 그냥 n스 루트 뭐 a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냥 m이 1인 거야 여기서. 자, 여기서도 똑같이 지수법칙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대로 성립할 건데 따로 쓰진 않을게요. 따로 쓰진 않을 텐데 내가 이거 증명 한 번만 해줄게. 이거 봐봐 얼마나 복잡한지. 되게 당연한 거거든. 어떻게 보시면 당연하다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증명하는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RS라고 돼 있나? RS라고 돼 있구나. 이 증명 과정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구경이라는 말을 많이 할 텐데 구경이 생각보다 되게 핵심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구경 그러니까 이 뭔가 보는 것 중에서 그냥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구경이 있고요. 관찰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거 뭔 소린가 싶을 텐데 이 보는 건 뭐냐면 그냥 뭐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보는 거고요. 구경은 뭐냐면 여러분 보통 구경이라는 말을 어디다 쓰시냐 뭔가 자연경관이나 아니면 뭔가 유적지나 이런 거 할 때 구경이라는 말을 하잖아. 그래서 이 구경이라는 말에 약간 어떤 느낌이 숨겨져 있냐면 그 약간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약간 뭔가 구경한다고 할 때 되게 약간 그 즐거움 이미지가 있어. 약간 그렇지 않나? 뭔가 구경을 할 때 되게 뭔가 되게 재밌는 걸 구경하잖아.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관찰은 뭐냐면 자세히 보는 겁니다. 자세히. 내가 이 두 가지를 약간 좀 구별해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구경이라는 건 그냥 보면서 재밌다 그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 관찰이라는 건 자세히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건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저렇게 하는구나. 오, 신기하네 요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일단은 지금은 그래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증명이라는 걸 해볼 거냐. A의 R승이라는 거를, 얘가 지금 유리수라고 했잖아. 그치? R과 S가 유리수예요. 유리수니까 얘를 P분의 Q 라고 해보겠고, A의 S승을 A의 뭐 예를 들어 여기서는 M분의 N 요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A의 R승 곱하기 A의 S승,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자, 요 유리수 지수의 정의에 의해서 P제곱근 A의 Q 곱하기 M제곱근 A의 N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 계산 못하잖아 우리가. 그치? 근데 아까 전에 대소비교할 때 약간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대소비교할 때 어떻게 했냐, 거듭제곱근의 형태를 똑같이 맞춰줬거든? 여기도 똑같이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얘를 PM스 루트 A의 QM 곱하기 PM스 루트 A의 PN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지. 거듭제곱근이랑 요 안에 숫자에 똑같은 걸 곱하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이건 이제 아까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요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 맞나? A의 QM 곱하기 A의 PN 요렇게 합칠 수 있거든. 그치?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느냐, 얘는 또다시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정수에서의 지수법칙 덕분에, 왜냐면 여기서 QM, PN이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양수라는 보장은 없어요. 음수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이 지수라는 걸 정수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수가 오던지 간에 얘네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A의 QM 더하기 PN. 정수로 확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요 정의에 의해서 A의 PM분의 QM 더하기 PN. 나 근데 분필 진짜 아깝네. 나 수업하기 전에 2개 가지고 왔는데 2개 다 뿌려 먹어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되겠고, 얘는 그냥 분수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A에 P분의 Q 더하기 M분의 N. 이렇게 되죠. 끝났다. 맞나? 요거 M 하나 약분하고 PP 약분하고. 그럼 이거 결과물이 뭐가 되냐면 A에 R 더하기 S. 얘가 뭐였냐면, 나 왜 다 노란색으로 썼냐? 근데 지금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A에 R, A에 S.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됩니다. 생각보다 좀 복잡하긴 하죠. 되게 복잡합니다, 은근히.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요 똑같은 사고 과정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시면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3번 같은 거. 3번 여기 밑에 증명에 내가 2개 써놨잖아. 1번이랑 3번. 3번은 얘보다는 훨씬 증명이 쉽긴 해요. 얘보다는 훨씬 쉬우니까 요거 한번 3번은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해보시고 그 클리닉 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수를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수에 대해서는 여기 이 A라는 값이 음수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음수면 안 되거든? 음수면 안 되거든? 이거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음수면 안 되는지. 자, 음수일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한번 구해볼게. 마이너스 2에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뭐가 될 거냐? 그냥 저 지수법칙 안 쓰고 그냥 괄호 순서대로 계산을 해볼게. 지수법칙 안 쓰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의 2분의 1승 요렇게 됩니다. 그쵸? 4의 2분의 1승. 자, 근데 여기서 아까 2분의 1승이라는 건 뭐였냐면은 그냥 루트 4인 거거든? 루트 4. 2분의 1승 루트 4. 그럼 루트 4는 뭐가 될 거냐면 2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지수법칙 안 쓰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1승 이 값이 뭐가 되냐면 2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수법칙을 써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수법칙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그 지수법칙 중에 3번에 뭐가 있냐면 A의 R승의 S 얘는 뭐가 될 거냐? A의 RS. 그러니까 지수 먼저 계산해도 된다. 요런 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은 지수 먼저 계산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2에 1승이 되거든? 그쵸? 지수 먼저 2랑 2분의 1 요거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 1승이 돼버리고 그럼 이거 결과물이 뭐가 돼버리냐?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났냐? 여기 안에 있는 A라는 값이 음수일 때 원래 계산 방법은 이렇게 계산해야 돼. 왜냐? 당연히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먼저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승 해주면은 얘가 결과물이 2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여기에 지수법칙을 적용해버리면 마이너스 2에 얘네 먼저 계산해서 1승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결과물이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그럼 얘랑 지금 다른 거잖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 지수법칙 쓰시면 안 됩니다. 유리수의 경우에서는 그래요. 제곱근이 나오는 경우에서는 쓰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0보다 클 때만 지수법칙 활용을 하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웠잖아. 그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지수 계산을 하실 때 막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밑에 예제 7번에 3번 같은 거 보면은 끔찍한 게 나온단 말이야. 세제곱근 2의 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5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
그럼 얘네들은 언제나 어떻게 바꾸시냐? 얘네들은 언제나 요 지수의 형태로 바꾸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무조건. 이거 거의 진짜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제곱 근의 꼴로 나와 있는 애들은 요렇게 바꿔가지고 계산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제곱근의 계산은 이제부터는 지수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예제 6번이랑 7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제가 한 바퀴 돌 테니까 질문 있으면은 돌 때 얘기하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아직 괜찮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도 따로 떼야 돼.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긴 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10의 제곱이야. 그럼 10의 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나눌 수 있지 않나? 얘도 똑같이 하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은 사실 요거인가요, 요거. 10의 3분의 4승, 2의 3분의 4승 곱하기 5의 3분의 4승 이렇게 떼겠다는 거예요. 응? 그거 따로 계산하고 요거 따로 계산해야지. 아니지. 얘는 5분의 1의 3분의 1승은 5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돼. 그러니까 5분의 1이잖아. 그럼 얘가 이제 역수치해지면서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더하고 요거 두 개 더하고 지수법칙.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거예요? 얘 다시 분식 만들어보면 또 유튜브 아니야? 아니에요. 2분의 1의 제곱인 거야. 아니. 그걸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2의 제곱분의 1을 하던지 2분의 1의 제곱으로 바꾸던지.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왜 8이야? 그니까 3의 4승인데? 그거야. 3승인데요? 네, 결과물은 그게 맞죠. 3의 4승 그거 루트 없어지는 거. 루트 없어지는 거지. 마이너스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역수 취하면 돼. 역수가 뭐야? 거꾸로? 무식한 티 내면 안 되는데? 아니.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맞냐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좀 빨리 넘어간 것 같네. 아까 역수하는 부분. 요거 하고 잠깐 쉴게.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마이너스 1승 하는 거 좀 빨리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에 마이너스 1승 요렇게 돼 있으면은, 자, 여러분 이제 하나만 딱 생각하면 돼. 이제 모든 지수 관계의 애들을 그러니까 모든 애들을 약간 이렇게 지수 형태로 바꿀 거야.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있다고 해봐. 2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3승 막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을 어떻게 좀 바꿔줄 거냐. 자, 여기 먼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지? 그러면 이거 먼저 역수 형태 취해줍니다. 여기 앞에 있는 2분의 1에다가 역수 형태를 취해주시고, 얘가 뭐가 되냐. 그래서 2에 4분의 3승이 되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역수가 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의 마이너스 3승, 얘는 뭐가 될 거냐면 3분의 1의 3승인 거야. 이거 너무 아까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빨리 넘어갔네. 3의 마이너스 3승은 3분의 1의 3승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자,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듭 제곱 근의 형태를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되게 쉽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6번에 1번 같은 거, 요거
이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볼게요. 여기 예제는. 자, 1번. 81의 4분의 3승. 자, 얘는 어떻게 될 거냐. 81의 4분의 3승은, 요렇게 물론 해도 상관없긴 합니다. 얘를 이제, 81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긴 해. 근데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자, 4제곱근 81 생각해보면은 4번 곱해서 81 되는 게 뭐가 있겠냐? 3입니다, 3. 그쵸? 그러면은 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잘 보세요. 81에 4분의 3승 같은 경우는 그냥 요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 3의 4제곱에 4분의 3승? 맞나? 81이 3의 4제곱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 여기 4랑 4분의 1 약분하는 거야,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가 말했던 그 거듭 제곱 근의 형태는 항상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위에다가 여러분 좀 써놓으시고 기억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수뿐만 아니라 로그에서도 통용되는 얘기고요. 앞으로 여러분 진짜 99%의 계산을 할 때 진짜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 99%의 경우에서는 계산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 꼭 소인수분해 하시길 바랍니다. 숫자가 나와 있을 때 얘를 소인수분해 해서 계산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99% 정말로. 진짜 특이한 경우가 있긴 해. 가끔 가다가 그냥 그 형태 자체를 써야 되는 게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그냥 소인수분해만 잘 하셔도 문제들이 다 풀립니다. 지수든 나중에 배울 로그든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2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는 거야. 16에 0.75승.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 얘도 마찬가지 그냥 소인수분해 하는 거야. 2의 4승에다가 곱하기 0.75가 4분의 3이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2의 3승. 이렇게 바로바로 나옵니다. 64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얘도 소인수분해. 2의 6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2승. 지수끼리 그냥 곱하면 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4분의 1입니다. 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역수 취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있으니까 역수 취하면서 제곱은 그대로. 그래서 4분의 1.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7번도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밑이 똑같으니까 이거 밑이라 그러죠. 생각해보니까 이거 얘기 안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수 형태로 쓸 때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걸 밑이라 그러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지수라고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두 개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5에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지수법칙 생각해 보시면 두 개 더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얘 값이 뭐가 되냐면 5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3에 2분의 7승 나누기 3에 2분의 1승. 얘 같은 경우는 3에 2분의 7승 빼기 2분의 1. 다음에 세제곱근 2의 제곱. 세제곱근 얘가 이제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죠. 곱하기 세제곱근 10의 4제곱. 자, 요런 게 이제 처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고 헷갈릴 수 있는데 방법은 다 똑같아요. 첫 번째 거듭제곱 근 형태는 지수 형태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5분의 1에 3분의 1승 곱하기 10의 3분의 4승. 자, 이렇게 바꿔주실 거고,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소인수분해입니다. 얘는 이미 소인수분해가 돼 있어요. 근데 10은 지금 소인수분해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주실 거냐? 2의 3분의 2승. 그 다음에 얘도 바꾸겠습니다.
5분의 1에 3분의 1승은 5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5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곱하기 2에 3분의 4승 곱하기 5에 3분의 4승. 계산해 보시면은 2에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밑이 똑같은 애들끼리 계산하는 거야. 2는 이끼리, 5는 5끼리. 그 다음에 곱하기 5에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요거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습니다. 20이겠네? 루트 2 곱하기 2의 3분의 2승 나누기 6제곱근 2. 자, 얘도 다 똑같습니다. 얘도 2의 2분의 1승 곱하기 2의 3분의 2승 곱하기 얘 그럼 어떻게 바꾸시면 되겠냐? 바로 가볼게. 2의 마이너스 6분의 1승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나누기니까 역수 취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은 얘는 2의 2분의 1 3분의 2 빼기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는 뭐 연습 많이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 번 연습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딱 두 가지 알면 돼.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제곱 근의 꼴은 지수 형태로 바꾸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소인수분해. 요거 두 개만 잘 생각하시면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11시 1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